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가십니까? 네, 그럼요.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예, 아무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진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인데 지금 뭔가를 적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었죠. 네, 쿠바를 방문했는데 쿠바 그 아바나에 있는 피델 카스트로의 그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 30분 동안 이 환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책을 그러니까 책 4권을 선물했다고 그래요. 신학책 2권을 비롯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 이 인물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 그렇습니다. 뒤에는 부인이죠. 예, 부인인데 지금 피델 카스트로가 나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집권을 해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만 나이로 89입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복장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 브랜드의 체육복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기빈 중에 기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을 이렇게 지금 만나면서 이렇게 체육복, 소위 그 추리닝이라고 그러죠. 추리닝 그렇죠. 바람으로 네. 이렇게 지금 만나는데 1959년도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으로 집권한 이후에 2008년도에 이제 건강상 문제로 해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한테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봤던 그 사진은 공식석상에서 군복을 입은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그 장출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졌군요. 예, 그 이후로부터 이거 아주 자주 이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하는데 지난 5월에 프랑스의 그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쿠바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그때는 색깔이 검정. 그 아디다스를 입고 이게 맞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독일 브랜드 제품인데 특별히 독일 브랜드 제품을 즐겨 입는 이유가 있을까요? 추측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아디다스사에서 쿠바 대표팀을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가 저렇게 특정 브랜드를 입어서 그런지 쿠바 그 서민들도 바로 이제 저 브랜드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친근하게도 보이네요. 그 쿠바에서의 마지막 미사를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지난 22일에 역사적인 첫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처음 미국 땅을 밟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서 이례적으로 오바마 내외가 공항에서 직접 영접을 했고요. 또 사상 최대 경호작전이 펼쳐져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환한 표정의 가수 인순이 씨, 환갑을 앞둔 나이에 색다른 도전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이 사진만 봐도 그냥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인데 지난 20일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디 빌딩 대회가 있었습니다. 2015 나바 WWF 코리안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출전을 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근육이 붙은 팔을 보면 나이가 정말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뒤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동안 하루 2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계속 했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또 이런 그 음식도 굉장히 가려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식이 조절이 제일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kcal 내지 1000칼로리 내지 한 1500칼로리 정도로 줄이고 또 밀가루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성 부분에서 2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죠. 무기력해지는 게 싫어서 또 이런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사진 보고 자극을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관객들도 이렇게 건강미 넘치는 몸매로 당당한 워킹을 선보인 임순희 씨를 향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몸소 보여준 임순희 씨의 당당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등장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기자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이게 청와대 경내죠. 네. 경내에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인가요? 예. 손몽씨 같이 귀여운 무언가일 텐데 뭔지 궁금해지네요. 자, 과연 베일 속의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일 속 주인공 바로 강아지 2마리네요. 지금 표정을 보면 벌써 졸려요. 너무 귀엽죠? 네, 정말 귀엽죠. 네. 대통령이 지난 2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5마리의 새끼, 그러니까 진돗개를 낳았다고 그러죠. 태어났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올린 겁니다. 네. 그 5마리 새끼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올리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또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좀 올렸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백구, 이 진돗개 이 새끼는 원래 어미들은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 이제 사저를 떠날 삼성동에서 이제 사저를 떠날 때 삼성동에 있는 주민들이 백구 한 쌍, 네. 희망이와 새롬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구들의 사랑의 결실로 5마리가 태어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페이북에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름이 평화통일 그리고 백두, 금강, 한라 이렇게 해서 5마리의 이름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 환하고 밝아서 좋은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또 사저에서 청와대에서 진돗개를 키웠다고요? 네,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진돗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진도라고 하는데 네. 그때 굉장히 사랑을 해서 물론 먹이를 주는 그런 당번도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날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개를 참 사랑하셨군요. 아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태어난 이 진돗개 5마리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역대 대통령의 개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진돗개 2마리를 키웠는데 2003년 재산 압류 당시에 경매 대상으로 오르는 기구한 운명을 맞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환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지금 국감장인가요? 네, 국감장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위원장이 질의 신청을 받자 이렇게 마치 초등학생들 손 드는 것처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나 봐요. 저요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여기 윤은혜 의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국감이 이제 23일로 해서 이제 전반기 국감이 끝났죠.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지내고 10월 1일부터 후반기 국감이 또 시작됩니다. 네. 전반기 국감이 마무리됐는데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실 국감이다, 수박 탁기 국감이다, 저질 국감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들을 하는데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비판은 특히 이제 이 국감은 야당이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정부에서 잘못한 거라든가 해서 여권을 질타하고 이런 건데 이번에 아주 김 빠진 국감이 돼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가 재심 문제를 이제 걸고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류와 비주류 간에 또 아주 싸움이 또 격렬하게 내용이 또 거기서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네. 예.
집안 싸움 때문에 국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또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의원들 마음도 또 그쪽에 더 많이 쏠렸을 바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년 바로 이제 그 총선 때문에 네. 몸은 지금 여기에 국감장에 있는데 마음은 다 이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지역구에 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뭐 국회 다시 또 이 국회로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국감보다는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공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중요한 것이죠. 네. 올해 국감도 역시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막말 주고받기와 지루한 정쟁성 공방 또 증인들에 대한 호통과 윽박은 또 예사였고요. 피감 기관장이나 증인, 참고인들 또한 성의 없는 답변, 출석 거부 등으로 국감 무용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 국감은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제1야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환한 표정을 또 짓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자리가 네. 문재인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대표 그 사저입니다. 여기가 그 평창동이라고 그러는데 네. 최고위원들을 초청해서 지금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뭐 분위기 사진상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지금 좋죠? 화기애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려진 걸 보니까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요. 네, 이걸 이런 그 요리를 네. 그 부인이 직접 이렇게 챙겼다고 하는데 또 부인이 이 참석자들하고 참석자 뭐 부인 유승희 의원은 남편입니까? 네, 아무튼 그러겠죠? 직접 편지도 쓰고 그리고 또 와인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는 정청래 그 최고위원 있죠. 최고위원도 얼굴은 지금 안 보이죠. 그러네요. 네. 빠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초청을 했는데 그 징계 기간이라서 스스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식사의 효과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을 얼마나 좀 완화시켜 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또 이날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 이 만찬 현장에서 그게 또 화제거리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후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그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막 탈당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천정배 의원이 그 호남에서 또 신당 깃발을 또 들었죠. 네. 이번에 박주선 의원도 탈당을 하면서 또 신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서로 그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자, 문 대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한 행사장에서 만난 얘기를 하던 중에 지난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문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소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귀여운 새끼 기린의 모습이네요. 8년 만에 서울대공원에서 이런 경사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23일 날 서울 동물원에 네. 그 방사장에 이게 지금 엘사라고 합니다. 이름을 엘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는데 겨울왕국의 그 주인공이죠. 이 수컷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엘사죠? 그런데 엘사로 그 지어준 이유가 네. 지난 7월 9일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름에 삼복더위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엘사, 이름이 뭐 여자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엘사로 이렇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네, 너무 귀엽네요. 네, 8년 만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이게 어미인가요? 네, 어미 이름이 그 환이라고 하는데 8년 전에 바로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바로 그 기린입니다. 그래서 8년 후에 네. 이렇게 새끼를 낳는데 바로 이 엘사의 아빠는 제옥수라고 합니다. 23살. 네, 이 기린 중에서 제1 그 설일이라고 하는데 기린이 26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으로 치면 이게 굉장히 그 할아버지가 그러네요. 아들을 본 것이죠. 네, 손자도 아니고 아들을 그렇습니다. 봤다니까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순탄한 게 태어난 게 아니라서 좀 동물원 직원들의 걱정도 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원 사육사라든가 네. 사육사와 또 이렇게 수의사 8명이 이번에 그 출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산도에다가 손을 넣고 1시간 동안을 이렇게 막 끄집어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뭐 끄집어냈는데 성공을 했는데 보통 그 동물들은 이게 태어나면 곧 조금 있으면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이후에 겨우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초유도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초유가 안 나올지 몰라서 파주 인근의 그 젖소 농장에서 어렵게 또 이 초유를 또 이렇게 구해서 초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지극정성이 있어서 이렇게 잘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이렇게 8년 만에 새끼 기린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축하 인사와 함께 엘사가 무사히 자라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와, 한눈에 보기에도 와 하는 탄성이 나오는 사진, 드디어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악산입니다. 여기가 설악산 중청봉 인근 그 휴게소 인근이라고 대피소 인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풍 이 관람객이 말이죠. 이 얼굴조차도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물든 것 같죠. 아주 그 즐거운 한때를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풍은 말이죠. 한 그 최저 기온이 5도가 되면 5도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단풍이 물든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나는데 첫 단풍이라 함은 정상에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전체 산에 80% 정도가 물들었을 때 이제 아주 그 단풍의 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설악산에서는 10월 상순부터서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서 10월 중순 그리고 10월 하순경에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사진으로도 이렇게 예쁜데 직접 가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예, 올 가을에 단풍 구경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강원지방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강원도 내 설악산과 오대산 또 치악산 등 국립공원과 주요 탐방로의 단풍 실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사진 보시죠. 이 황새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잘 포착한 사진이에요. 네, 옆에는 그 외가리가 있고요. 뭔가 부러운 듯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지금 그 24일에 그 울산 태화강에서 이렇게 황새하고 이제 외가리가 이렇게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잡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인식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식표가 부착돼 있죠. 네. 이 황새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 황새 보건센터에서 자연부화해서 지난 그 6월에 방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 그 정보가 들어있겠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지금 한국 울산으로 날아온 거면 상당히 멀리 날아온 건데 여기 잘 적응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수컷이라고 하는데 한 800km 정도를 바다를 건너서 날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태화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애괄이라든가 또 뭐 가마오지 뭐 이런 그 새들과 같이 이렇게 좀 물고기 사냥들을 하고 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8일에 처음 이 태화강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산에 있는 그 울숙도까지 가서 거기서도 또 먹이 사냥을 하고 다시 이쪽이 날아오고 뭐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전문가들은 이 태화강이 이제 황새가 서식하게 아주 그 적합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뜻이겠죠. 보니까 황새 하면 좀 보기 드문데 여기까지 날아와 준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예, 황새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죠.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네. 울산시는요, 이 황새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태화강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황새 같은 큰 조류의 경우에 기류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꼽는다면요? 예, 그 가수 인순이의 그 칼다란 이 모습을 이번에 꼽겠습니다. 네. 내년이 환갑이라고 그러죠. 그 나이도 있고 저렇게 새롭게 도전해서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성취한 인순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좋은 기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